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파일 K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 십상시, 그리고 국정농단. 지금 우리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지난 1월에 작성됐다는 한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유출했을까요? 김원장 기자가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를 둘러싼 이번 문건의 의혹들을 취재했습니다.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역 향수입니다. 지난 1998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북 문경예천에서는 비록 아직도 바로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사람,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쓰던 정윤회 씨입니다.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총재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 가방과 꽃다발을 받아드는 정윤회 씨. 직접 짐을 나르고 다음 일정도 설명합니다. 방사로 바로 가요? 방사로 바로 가요? 정윤회 씨는 지난 98년 정치를 시작한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이렇다 할 직함을 갖지 않고 정치부 기자들의 수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정윤회 씨 측근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을 미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잇따라 박 회장을 미행했고 잡아서 물었더니 정윤회 씨가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지만 회장은 이 문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말했고 당시 민정수석실 조응천 비서관은 경찰 파견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장에게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사는 중단됐고 박 경정은 일선 경찰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난 1993년 박지만 회장이 마약 투약으로 구속될 당시 담당 검사로 만났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대통령의 동생과 대통령의 과거 보좌역. 이때부터 언론에서는 양측의 힘겨루기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보좌진이었던 청와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이들 뒤에 정윤회 씨가 있으며 이를 견제하려 했던 박지만 회장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일해온 3명의 비서관은 실세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습니다. 요직 인사에 이들 3명의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잇따라 불거진 인사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윤회 씨는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문에는 박지만 회장 측에서 정 선생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저를 견제를 하고 제가 힘이 있어야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힘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른바 미행 보도 이후에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경위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행했다는 증거의 경위서. 그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선자대면을 시켜달라. 내가 판단해서 형사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틀 후에 주겠다고 그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박지만 회장 측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지만 회장님 좀 출근하시나요? 그리고 지난달 28일 청와대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지난 1월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측근 3명의 비서관 등 6명의 청와대 내부 인사, 그리고 정치권 인사 4명 등 10명의 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이며 이 모임을 사실상 정윤회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건은 이들 10명을 중국 후한시대 환관을 빗대 십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선정치, 측근정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공식 감찰보고서가 아니라 소문들을 모아놓은 동향보고 수준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 비선 라인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출에 전혀 개입은 안 하셨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전혀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자꾸 막 밀쳐가지고 떠밀리고 도망가듯이 하는 거 그런 건데 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가운데 이번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정윤회 씨가 자신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정 씨가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전화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결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하고 내가 또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지켜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자 그동안 청와대 비서진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던 정윤회 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박관천 경장도 만나고 박지만 회장도 만났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조응천 비서관을 만나려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받고 문자를 제 이름 밝히고 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탁을 한 겁니다.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측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재만 비서관하고 안봉근 비서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언론은 접촉을 나도 이제 해야겠다. 그쪽에서 그쪽대로 조치를 취하라. 공교롭게도 정윤회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조응천 비서관은 며칠 뒤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정윤회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로 활동했던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윤회 씨가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 딸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청와대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정윤회 씨 측 협회 간부에게 문의하라고 지시했고, 승마협회를 조사한 문체부는 정윤회 씨 측과 반대측 모두 문제가 많다, 그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잇따르는 의혹 속에서 정윤회 씨는 지난 8월 박 대통령의 팬클럽 회원들과 가명으로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야인으로 지낸 지 오래됐다던 정윤회 씨가 서서히 움직임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일게 된 계기입니다. 역대 정권 대부분 권력을 등에 업은 인사들이 늘 구설에 올랐습니다. 모두 대통령 임기 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비선 정치는 비공식적인 결정이 공식적인 결정을 밀어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비선 실세 논란이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정책 결정, 또 납득이 안 되는 인사, 이런 것이 대통령의 경우는 전혀
어떤 수평적인 논의가 없이 느닷없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이 배후를 알고 보면 왕왕 이른바 비선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비선 정치는 100% 부패할 수가 있죠. 검찰은 문건을 유출했다는 지목을 받아온 박관천 경정을 소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인지 아니면 과장된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 공세인지 의혹이 있다면 풀어헤치고 오해가 있다면 드러내 해명할 시간입니다.